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뉴스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바로 USAT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려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또 하나의 코인이 시장에 추가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뉴스는 테더라는 익숙한 브랜드가 달려있긴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기존의 USDT와는 완전히 다른 DNA를 가진 존재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은 발행 주체가 바로 미국의 연방공인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뱅크라는 사실입니다. 네, 민간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더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사실상 미국 제도권 은행이 만든 디지털 달러의 출사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는 뭐랄까 일종의 선전포고점은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암호화폐 시장의 칩으로만 두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은행의 입출금 시스템과 결합해서 미국의 거대한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시장에 미국식 정답지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을 던진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와... 오늘 이 새로운 흐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USAT라는 상품의 설계도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골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징, 뭐라고 봐야 할까요? 크게 4가지 기둥으로 건물을 세웠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4가지 기둥이요? 네. 첫 번째 기둥은 규제 프레임입니다. USAT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되었다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처음부터요? 네. 이건 시작부터 우리는 규제 당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따르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인 셈이죠. 기존의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일단 출시하고 규제는 나중에 맞춘다. 이런 식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접근이네요. 처음부터 모범생으로 시작하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애초에 논란의 여지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발행 주체, 즉 앵커리지 디지털뱅크입니다. 네, 은행. 네,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라는 점, 이게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고 가장 강력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더 자세히 다뤄보죠. 규제 준수, 그리고 은행이라는 발행 주체. 정말 월스트리트의 베테랑들이 작정하고 만든 느낌이네요. 그럼 그 돈은 실제로 어떻게 보관되나요? 이 준비금 문제가 항상 스테이블 코인의 아킬레스건이었잖아요. 바로 그게 세 번째 기둥, 준비금 관리입니다. 준비금은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미국의 아주 큰 대형 금융사가 보관 및 운용에 책임집니다. 켄터 피츠제럴드요? 네, 이곳은 미 국채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딜러 중 하나로 사실상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죠. 준비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가장 보수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발행 주체, 준비금 관리까지. 정말 삼중으로 안전장치를 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초기 시장 진입 전략, 그러니까 4번째 기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4번째 기둥은 바로 초기 유통망입니다. 바이비트, 크립토닷컴, 크라켄, OKX 같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들, 그리고 문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초기 접근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초기부터 주요 플레이어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기관과 개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죠. 잠깐만요. 듣다 보니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이 발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내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식 발표 자료에 아주 작은 글씨로 중요한 문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건가요? 공식 발표 자료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USAT는 법정 통화가 아니며 FDIC, 즉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부 보험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아,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즉, 기관들을 위한 규제 준수와 일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명확히 선을 그은 거죠.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은행 발행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금자 보호는 쏙 빠져 있다니. 이건 규제 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한 회색지대인 걸까요? 일반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상품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USAT는 개인의 예금이 아니에요. 기관들의 결제 및 정산을 위한 도구, 즉 투자 자산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이 발행했다고 해서 내 은행 계좌의 달러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른 무엇보다 은행 발행이라는 점이 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려면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을 가격이 1달러에 얼마나 잘 고정되느냐? 이 패깅 문제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바로 언제든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상환 능력, 즉 리디머빌리티, 그리고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성,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1달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정말로 1달러 현철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매끄럽냐가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준비금을 어딘가 다른 은행에 보관한 뒤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을 내주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앵커리즈는 자신들이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은행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 시스템 안에서 직접 발행하고 상환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외부의 환전소 같은 개념이었다면 USAT는 은행 본점 창구에서 직접 발행하고 바꿔주는 디지털 은행권 같은 느낌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CBDC는 아니지만 민간이 정부의 엄격한 규제 틀 안에서 만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 운용사 같은 곳들은요, 내부 규정과 리스크 관리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준비금 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감사 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투자를 검토조차 할 수 없어요.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진다는 건 이 모든 불확실성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신뢰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드디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어른이 시장에 등장한 셈이군요. 두 번째 효과는 무엇인가요? 결제 정산 시스템과의 결합이 아주 용이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그리고 최종 정산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결제 파이프라인을 은행 시스템 내부에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기존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려면 여러 외부 업체를 거쳐야 해서 시간도 걸리고 리스크도 있었지만 은행에 직접 발행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은행 내부에서 훨씬 매끄럽고 안전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와,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달러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레일이 깔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기존의 강자들, 특히 미국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왔던 서클의 USDC는 지금쯤 긴장 좀 하고 있겠는데요. 이 둘의 경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움직임은 사실상 USDC 대 USAT의 2라운드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린 것으로 봐야 합니다. 2라운드요? 네,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 테더, USDT가 여전히 압도적 1위지만 사실 미국 내 제도권에서는 늘 규제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규제 준수를 강조한 USDC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USAT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미국 시장 전용, 은행 직접 발행, 연방규제 완벽 준수, 이 세 장의 카드를 모두 손에 쥔 어떻게 보면 USDC보다 더한 미국 제도권 맞춤형 플레이어의 셈입니다. 경쟁의 무대가 글로벌 유목민 시장에서 미국 내 제도권이라는 안방으로 좁혀지고 경쟁의 규칙도 누가 더 크냐에서
누가 더 규제를 잘 지키고 은행과 친하냐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할까요? 앞으로 미국 내 제도권 결제정산 시장의 패권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쥐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승자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 단순히 시가총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행 구조, 은행이 직접 하는가, 상환 시스템, 얼마나 안정적인가, 준비금 운영 방식, 얼마나 투명한가, 이 될 것이라는 점, 경쟁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제 준수형이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닐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새롭다는 말은 곧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이 USAT 같은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을 접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나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규제 준수가 무위험과 동의어는 절대 아니죠. 투자자 입장에서 최소 5가지는 반드시 명심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상환 경로입니다. 상환 경로.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얼마나 빨리 1대1로 달러로 바꿔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건 분명 큰 강점이지만 실제 상환을 위한 약관에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지, 예를 들어 하루 상환 한도나 특정 상황에서의 상환 지연 가능성 같은 세부 규칙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군요. 내 돈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둘째는 준비금의 구성과 투명성입니다. 준비금이 100% 현금과 단기 국채로 구성되어 있다고 발표하더라도요. 그 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상세하게 공시하는지가 신뢰의 핵심입니다. 준비금 내역을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씩 두루뭉술하게 보고하는지에 따라 투명성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이게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셋째, 거래 동결 리스크입니다. 규제를 준수한다는 말의 이면에는 자금 세탁 방지, AML, 고객 확인, KYC 의무가 그만큼 강화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상황에서 규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나 특정 거래가 동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관들에게는 이것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신뢰의 상징이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통제 리스크, 즉 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규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명과 암이군요. 안전을 얻는 대신 완벽한 자연은 일부 포기해야 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네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넷째는 유동성 분절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비교적 자유롭게 쓰이는 USDT와 미국 내 제도권에서만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USATT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코인 간의 미세한 가격 차이를 만들거나 특정 시장에서는 원하는 코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째는 앞에서 두 번이나 강조했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예금보험 착각 금지입니다. 은행이 발행했다고 해서 은행 예금처럼 FDIC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 자산이지 예금이 아니라는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5가지 체크리스트 정말 뼈에 새겨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환 경로, 준비금 투명성, 거래 동결 리스크, 유동성 분절 가능성, 그리고 예금 보험과는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다음 신호들을 예의주시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채택 사례, 즉 어둉션입니다. 채택 사례. 네, 발표는 화려했지만 결국 어떤 대형 은행이나 글로벌 결제 사업자들이 실제로 USAT를 자신들의 핵심 정선 시스템에 도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뉴스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규모 거래가 USAT를 통해 처리되는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나와야만 이 프로젝트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건 좀 더 논쟁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수익 허용 여부, 즉
일드 문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보유자에게 나눠주거나 다른 형태의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규제 당국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 법적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SEC는 이걸 미등록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은행 규제 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죠. 이 수익 모델의 허용 여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미래 성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확산 모델, 그러니까 스탠더다이제이션입니다. 이 미국식 모델, 즉 은행이 규제 틀 안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다른 국가의 하나의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이 미국 사례를 중요한 참고 모델이자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시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베팅하기 위한 칩이 아닙니다. 은행 결제 정산이라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부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USDT의 등장은 그 변화의 방향을 가장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